안녕하십니까, 남희정입니다. 지난 5월 평가원이 2022학년도 수능을 위한 예시문항을 공개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고2 학생들도 수능이 눈앞에 와닿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기는 이번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도대체 어떤 과목을 골라야 내가 좀 더 유리할 것인가, 나에게 좀 더 잘 맞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각자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미적분이랑 기하라는 그 선택 과목 두 가지 중에서 사실 기하가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선택해야 되는 이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별 생각 없이 남들이 하니까, 그리고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 다 미적분을 고르는 안타까운 현상들을 좀 보면서 이건 꼭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지금부터 기하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천천히 아주 자세하고 아주 확실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그 후에 자신의 선택 과목을 잘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공부량과 정답률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적분은 공부량이 너무 많고, 그리고 실제로 킬러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반면 기하 문제는 상대적으로 공부량이 적고, 그리고 정답률은 높을 것이다 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씩 그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선택이 아닌 진로 선택 과목이었다. 자, 여기서 말한 일반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들입니다. 원래 수능은 이렇게 4과목에서만 치러지도록 디자인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하는 일반 선택 과목이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가 되어서 기하와 함께 뭐 경제 수학, 아니면 실용 수학, 아니면 수학 과제 탐구 등등이 진로 선택 과목이었는데, 여러분 딱 이름만 듣더라도 아무래도 비중이 훨씬 진로 선택 과목이 적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드시겠죠. 즉 다시 말하면 자연계열 진학한 학생들은 애지간하면 기하를 진로 선택으로 골라라. 그 다음에 상경계열 진학한 친구들은 경제 수학을 골라라. 그리고 예체능 계열 진학할 친구들은 실용 수학을 골라라 라는 컨셉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만들어 놨는데, 막상 수능을 그렇게 일반 선택에서만 치르는 걸로 발표를 하고 나니까 많은 교수님들께서 요즘 세상에 기하를 공부하지 않고, 즉 벡터를 모르는 채로 대학에 진학하면 수학 가르치는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다라고 들고 일어나니까 수능을 치르는 측에서 급작스럽게 갑자기 기하도 편입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로 선택 과목인 기하는 일반 선택 과목인 미적분에 비해서 당연히 양이 적을 수밖에 없고, 뭔가 과목 자체가 덜 완성된 느낌을 좀 줄 정도로 뭔가 내용이 적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량이 절반인 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미적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도 공부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열의 극한이 있고 미분이 있고 적분이 있는데, 그 중에 미분은 원래 당초에 기하 벡터에 있던 내용들까지 미적분으로 옮겨가면서 미적분 내용이 상당히 강화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본 것이, 어차피 자연계열 학생들은 전부 다 미적분을 고를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디자인을 할 때는 그렇게 했었던 건데, 갑자기 진로 선택 과목인 기하가 또 다른 수능의 선택지로 올라오다 보니까 공부량 차이가 너무 크게 난 거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하 과목에 있었던 공간 벡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적분보다 훨씬 작은 과목이 됐지만 어차피 수능에서 선택 안 할 과목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틀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 더 있죠. 킬러 정답률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가형, 나형 혹은 그 전에 A형, B형으로 수능을 치르던 시점에서는 21번, 29번, 30번 세 문제를 일컬어서 보통 학생들이 킬러 문항이다 라고들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마다 21번과 30번, 즉 다시 말하면 객관식 번호 중에서 가장 뒷번호 문제도 미적분, 30번 주관식 문제 중에서 가장 뒷번호 문제도 미적분, 항상 미적분들이 보통 정답률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미적분 문제들이 각각 마지막 문제들을 장식했었고, 기하 벡터에서 그리고 이미 사라진 공간 벡터에서 나오던 문제들이 그 다음에 29번을 차지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29번에 나오던 공간 벡터마저 사라졌으니 난이도가 더 내려가서 정답률이 더 올라갈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하는 공부량도 반만 공부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출제된 문제도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선생님, 어차피 문제가 쉬운지 어려운지는 어차피 같은 시험을 치는 친구들끼리 겨루는 거니까 상관없는 게 아닌가요? 자, 그 말이 맞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수능을 준비하면서 수학에 쏟아붓는 시간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국어랑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클 거다.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을 공부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보편적인 사실일 건데,
여기서 선택 과목이 미적분이 아니라 기하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이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조금 과장 섞어서 말하면 다른 친구들은 과탐을 2과목 하는데 나는 과탐을 1과목 하는 것처럼 공부 시간이 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그 공부 시간을 다른 과목으로 돌려서, 예를 들면 국어나 탐구 영역으로 돌려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수학 내에서도 공통 과목의 시간을 더 투자해서 공통 과목에 더 완벽한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단지 공부 시간뿐만이 아니라 시험 시간에서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똑같이 100분의 시험 동안 30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8문제인 미적분과 8문제인 기하가 있는데 똑같이 8문제의 미적분을 풀다 보니 어려운 문제도 있고 모르겠는 문제도 있고 계산이 복잡한 문제도 있어서 이 8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앞에 22문제를 검토할 시간이 없다고 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22문제 자체도 같이 점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기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부량도 적고 킬러 문제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계산의 양도 미적분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한 문제를 푸는데 들어가는 시간도 짧아요. 즉 다시 말하면 공부 시간만 적은 것이 아니라 시험 시간 100분 내에서 설계를 해나갈 때도 기하 8문제에 투자하는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수학 1과 수학 2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공부량과 정답률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빠른 시작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초월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다룹니다. 초월함수보다 조금 더 간단한 함수가 다항함수인데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다루는 게 바로 수학2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미적분을 공부하기 전에 수학2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미적분을 제대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수학2가 끝난 시점에서야 본격적인 미적분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게 미적분 단원의 또 다른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학 1 완성 후 기하는 사실 필요한 게 수학 1에 있는 삼각함수 정도만이 기하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고, 솔직히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수학 1의 삼각함수조차도 기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고등수학만 끝난 다음에도 기본 수학만 끝난 다음에도 기하를 시작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하는 시작 시점이 미적분보다 훨씬 빠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2학년 1학기 때 수학 1 진도가 나가게 되고 2학년 2학기 때 학교 내신 진도로 수학 2를 나가게 되기 때문에 즉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기하는 여름방학에 시작할 수가 있는데 미적분은 겨울방학이 돼야만 시작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2학년 1학기 때 수학 1이 끝났으면 삼각함수 잘 아니까 여름방학부터 바로 기하 수능 준비하자 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반면 미적분 같은 경우는 아직 수학2 내신 준비도 해야 되고 수학2가 완벽하게 안 된 상태에서 미적분 공부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학2의 내신이 끝나는 2학년 2학기가 끝나서 비로소 이제 3학년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 되어야 그때서야 미적분을 시작할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학교 측에서 고2 때 기하를 진도를 나가준다. 1학기 때 나가든 2학기 때 나가든 1학기, 2학기에 쫙 나눠서 나가든 기하를 고2에서 같이 병행해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기하가 이만큼 유리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챈 학교 측에서 기하를 2학년에다가 세팅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개꿀입니다. 왜? 다시 말하면 어차피 내신 대비도 하고 있으면서 수능 대비까지 하는 뭔가 양수겸장, 다시 말하면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그런 케이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고2에서 기하를 나가준 학교라면 이건 기하 선택이 거의 필수라고 할 수는 있고요. 혹시나 고2에서 기하를 선택해주지 않아서 결국 기하를 공부하려면 고3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친구들도 어차피 미적분도 고3이 돼서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적어도 비기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험생, 즉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2022학년도 수능에서 여러분들과 만난다면 이 친구들은 재수생이 되는 셈이죠. 보통 수능의 본질은 고3들이 얼마나 재수생들과 싸워낼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재수생들이 실력이 훨씬 더 월등하고, 그리고 똑같이 1년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고3 학생들은 수시도 신경 써야 돼, 학교 내신도 신경 써야 돼, 신경 쓸 게 상당히 많은 반면 재수생 학생들은 국영수를 중심으로 수능 준비만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경험이 쌓여 있는데 그 와중에 시간까지 더 많아서 훨씬 더 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런 2021학년도 수험생들이 2022학년도 수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가형이라는 수능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고 그 과목이 바로 뭐냐면 수학 1과 확통과 미적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지금 2021학년도 수험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확통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쉽고 수학 1도 공부할 내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형 수능을 준비한다는 친구들은 절반 이상의 시간을 어디에 할애한다? 미적분에 할애하고 있다. 라가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가형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친구들이 재수를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미적을 매우 잘합니다. 적어도 고3 학생들보다는 다시 말하면 2학년 2학기 때 수학 2 내신을 한 다음에 3학년 내신으로 드디어 이제 미적분을 시작한 학생들에 비해 1년 정도의 절반의 시간을 미적분에 할애해서 킬러 문제까지 준비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재수생들은 고3 대비 미적분을 훨씬 잘한다는 점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나오는 말 중에 고인물이니 고인물을 넘어서서 썩은 물이니 썩은 물을 넘어서서 석유니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뭐냐? 미적분에서 실력에서 보니까 이건 정말 많은 공부량으로 누적해서 쌓여 나가야 되는데 재수생을 절대 이길 수가 없더라라는 측면에서 나온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2입니다. 공통 과목은 수학 1하고 수학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대 재수생들이 확통을 공부했다라는 것들은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에 수학 1, 2 실력은 좀 공통 과목이니까 같이 비교가 되겠죠. 자, 그런데 미적은 압도적으로 매우 잘함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수학 2의 기출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파본 적은 없기 때문에 수학 2는 잘합니다. 재수생은 무조건 고3보다 잘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잘한다.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수생은 무조건 고3보다 잘합니다. 수2를 그때 가서 시작해도 미적분 했던 가락이 있으니까 충분히 수2를 잘합니다. 그런데 미적분처럼 초압살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압살 정도 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에?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거죠. 선택을 잘하죠. 선택 과목은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잘하고 공통 과목은 상대적으로 잘하지만 압도적으로 잘하지는 못한다. 그러면 상대성을 집어넣으면 선택을 잘하고 공통을 못한다는 뜻인데 자, 이런 친구들이 조정점수제에서는 최악의 파트너가 됩니다. 조정점수가 바로 뭐냐? 선택 과목에서의 나의 상대적인 위치를 바탕으로 공통 과목에서의 점수를 환산해서 주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선택 과목에서는 나를 압살하는 바람에 선택 과목 내에서의 나의 상대적인 위치를 뒤로 밀어놓고는 공통 과목 기본적으로 점수를 주는 데서는 별로 두각을 못 나타내니 조정 점수를 계산을 해보면 여러모로 최악의 파트너라고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재수생들이 있으니 이 세 가지 이유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많은 공부량을 공부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어려워요. 자, 그리고 느리게 시작했는데 그리고 재수생이랑 겨뤄야 되는 이런 종합적인 상황이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와닿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종합적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적분을 고른다고 선택하고 가정하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고2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야 되고 아마도 고2 겨울방학 내내 미적분을 해도 완벽하게 정복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겁니다. 왜? 지금 현재 고3 학생들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수학 투자 시간은 엄청나야 됩니다. 다른 과목에 영향을 미칠 만큼 수학 투자 시간은 엄청나게 만들어졌었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완벽한 느낌들은 좀 안 들고요. 결국에는 수능을 쳤더니 킬러 문제로 나오는 30번 문항 같은 경우가 어려워서 혹은 29번도 어려워서 결국에 못 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통계적으로 이게 킬러라는 이름이 왜 붙었겠습니까? 정말 죽이는 킬러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한 학생들도 1등급 학생들도 풀기가 쉽지 않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킬러라고 불리기 때문에 실컷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타 과목은 공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킬러는 어려서 못 풀 거예요. 자, 그러고는 미적분 풀다가 이 킬러 문제가 지금 현재 2문제가 안 풀린 별표 친 상태라면 빨리 넘어가서 공통 과목을 보지도 못하고 그 별표 친 문제들을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통 수원 수투 문제들도 제대로 못 풀고 검토할 시간 없이 미적분에만 시간을 하염없이 꼬라박다가 망치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악은 뭐예요? 그 와중에 재수생은 잘합니다. 재수생은 29번도 풀었고 30번도 풀었고 그러다 보니 선택 과목 내에서 상대적 위치가 엄청나게 밀려버렸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거를 환원한 조정 점수를 받아보고 나니 재수생이 그렇게 잘했던 것만큼 공통 과목에서도 그렇게 잘하지 못해버리는 바람에 그런 거에 대한 보완들이 좀 덜 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정 점수가 폭망하는 케이스. 요약하면 많은 양을 느리게 시작해서 엄청나게 타 과목 희생하면서 했는데 결국 어려워서 못 풀고 그러다 보니까 공통도 못 풀고 재수생은 잘해서 조정 점수 폭망하는
하는 아주 험난한 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 기하 학생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적은 양을 고2 여름방학부터 시작합니다. 수학원에 삼각함수 띄었죠? 자, 그래서 기하 슬슬 해볼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하가 얼마나 적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만 제대로 한다면 여름방학 내에도 기하를 끝냈다. 혹은 적어도 늦어도 2학년 2학기 때 수학2 내신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병행해 나가는 기하 수업으로도 기하를 떨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하 양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3이 딱 들어갔을 때 기하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학 1하고 수학 2만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든지 공부할 때 시간을 유도리 있게 잡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케이스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수학 투자 시간 절약했죠. 타 과목 공부 시간이 충분하게 늘어났습니다. 국어가 부족하면 국어를 하면 되고, 탐구가 부족하면 탐구를 하면 되고, 영어가 부족하거나 한국사가 부족하더라도 그걸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킬러가 어떻다고요? 그동안은 30번, 21번으로 나와서 킬러 딱지가 붙어있던 어려웠던 문제들은 전부 다 미적분이었습니다. 기하는 기껏해야 29번 문제였고 29번조차도 킬러라는 소리를 붙이기에 민망했었는데 그 민망했던 그 상대적 어려운 단원마저도 빠져버렸기 때문에 공간 벡터가 없이 공간 도형적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풀어나가실 수 있게 돼서 킬러를 결국 풀어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기하는 풀어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기하 정리하고 안 그래도 계산량도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 공통 과목으로 가서 수원수2에 투자를 하면 그동안 수원수2 공부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기도 했고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보다 시험 시간에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원수2를 더 잘 보게 되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같이 친 친구 중에 재수생은 없어요. 물론 재수생들이 기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무서운 미적분 그 고인물들을 피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기하를 올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자신은 기하를 아예 1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쪽으로 기하를 온다면 그 친구들은 오히려 재수생도 아닌 셈입니다. 1년 동안 기하를 쉬었던,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도 더 고3보다도 못한 상황인 거고 정상적인 재수생들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 일반적인 재수생들이라면 보통 미적분으로 골랐을 거기 때문에 기하 선택 학생들 중에 재수생이 상대적으로 없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정점수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도 킬러 문제 풀었기 때문에 위치도 좋아요. 자, 그리고 기하 선택한 친구들은 전부 다 이과 친구들이기 때문에 공통과목 점수들도 미적분에 못지않게 높습니다. 자, 그리고 수2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원 수2 자체에서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기하 선택한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수원 수2 점수가 훨씬 더 오를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조정점수 개꿀이 뜹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확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 중에 문과 학생인 친구가 있다. 근데 이 친구가 뭐 자기만의 이유로 예를 들어서 나는 확률과 통계가 세상에서 지긋지긋해서 너무 싫다 라든지 아니면 확률 통계를 선택할 경우에는 자신이 정말 잘하는 수학 실력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 라든지 하여튼 간에 확률 통계를 하지 않겠다. 나는 이과들이 고르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고르겠다. 뭐 그걸 가산점을 받고 싶어서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그 친구에게 여러분은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하라고 추천하고 싶습니까? 자, 문과 학생이 나는 기하나 미적분을 고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친구한테 미적분을 골라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적분은 정말 어렵습니다. 미적분은 정말 어렵고 양도 너무 많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 킬러나 문제 딱 꼽아서 딱 보면 30번 문제 하나 골라보면 와, 이거 어떻게 풀지? 라는 생각들이 애지간히 수학 잘하는 친구 아니고서는 절로 들 겁니다. 자, 그러므로 못 골라요. 자, 그럼 그거는 사실 이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고3으로 올라가는데 문과 친구가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서 고를 거라면 뭘 고를래? 라고 물어볼 때는 차마 미적분 고르라고 말 못하겠으니까 기하 골라라 라고 얘기할 거면서 왜 자기 스스로는 미적분을 고르냐 이겁니다. 여러분도 미적분을 고를 필요가 없고 기하를 고르시면 돼요. 미적분을 고르든 기하를 고르든 여러분의 자유고 어차피 조정 점수를 통해서 표준 점수가 계산되는 과정에서는 그 셋이 다 통합돼서 한꺼번에 등급이 매겨지고 한꺼번에 표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자신이 선택한 것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령 나는 공간도형에 대한 너무 공포가 커서 공간도형만 나오면 지각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모른다. 자, 계단을 걷지 못할 만큼 입체적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면
애지간한 수준이라면 무조건 기아를 고르시는 게 낫습니다.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져서 힘들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그럼 킬러를 버리세요. 그럼 미적분 킬러는 어차피 공부해도 못 풀 거였고 나는 그냥 공간 지각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버렸다 라고 하면 그나마 수원 수투 공부할 시간이라도 확보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미적분이냐 기하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적분을 고르면 불리함을 무릅쓰고 나는 어떻게든지 전쟁을 해보겠다 라는 마인드고요. 기하를 고른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당연히 기하를 골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마인드인데 실제로 학생들이 너무나 관성적으로 남들이 하는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 현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나는 모르겠다. 그래도 남들은 미적분을 고르니까 미적분을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실패를 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2 겨울방학에 시작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 킬러 틀리고 공통과목 못 파서 조정점수 불이익 받아가지고 결국엔 입시가 망쳐질 그런 확률이 매우 높은 반면 친구가 별로 공부도 안 하는 것 같던 녀석이 킬러 결국 맞은 다음에 1등급 나와서 원하는 대학 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미적분 선택자의 앞으로의 운명이 될 거다라고 당당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선택 과목을 고르는 게 수능 공부의 첫 번째 시작이고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하신 다음에 냉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기하를 고르셔야 이 강의 영상을 들은 이 몇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1년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